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이 마이너스 2.86%로 좀 아쉬운 소강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아직 고점 신호는 뜨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재료 모멘텀을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결국 수익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이 유한 양행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한 양행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FTA 승인이 되었죠. 승인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역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 양행이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를 경영차면 목적 지분으로 약 10%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 가치가 현재 500억 정도로 늘었다. 원래 한 250억 정도 되었던 투자 금액이 50억 정도로 평가 가치가 늘었다. 그래서 현재 유한 양행이 투자한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수급이 또 쏠리고 있는데, 이 유한양행 말고도 이 에이프릴 바이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 그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룬드백이죠. 룬드백 APB, APB 다시 A1, 이 임상이 또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수령 기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지금 이 APB-A1을 기술을 도입한 이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 이 물질을 통해서 갑상선, 안병증,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이 치료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41조 규모로 추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최대한 160억 정도의 마일스톤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우리가 2021년도였나요? 2011년도에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얼마였죠? 한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천억 정도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제약 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실체가 없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고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 영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마이너스 71억 적자였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회사가 207억 매출, 그리고 156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계속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간다라는 건 결국 한 번은 뭐 이렇게 이탈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유한양행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몇 년도예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때부터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앞으로 이런 유한 양행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 보고 있고, 아직 중장기,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더 오를 만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저 그러면은 매도 안 하고 나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예를 들어서 한 95%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더 올라간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이렇게 하락이 오잖아요.
하락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하락이 오면은 여기서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자, 그러면 언제 물량을 내뱉느냐? 자, 볼게요. 이렇게 고점에서 다시 또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본절이 올 때 그때 다 매도가 나갑니다. 야,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야, 드디어 그래도 본절이라도 지켰다. 아니면 지금 수익이라도 지켰다라고 하는 순간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텀이 거의 반년, 1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내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수익을 볼 거라는 건 알아도 우리가 대응이 있어야 더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이 대응을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1타 쌍피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고점 신호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3만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4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90% 이상 투자 실패한다. 네, 이 목표가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요. 이 가격을 정한다라는 건 점쟁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고점 신호다. 고점 신호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섹터의 분위기, 종목의 분위기, 그리고 또 뭐예요? 수급에 대한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는가, 주도 세력이 누가 빠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등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신호는 아직 저는 안 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한 50% 정도 저는 매도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전에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17,000원대에서 야, 나 너무 좋아, 올라왔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수를 했던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평단가가 여기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9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이런 흐름들이 또 다시 반복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걸, 이때도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간다. 근데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가는 와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추세는 깨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고점 신호가 떴을 때 여기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 신호에 대한 상승 신호를 가지고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1타 쌍피 전략 아니겠습니까?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 지금 뭐가 중요해요? 타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좌의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에이프릴 바이오가 잘 나가던 망하던 우리랑 상관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없잖아요. 우리 계좌의 수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제약바이오 쪽 투자를 하실 때 물론 개별 종목을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꼭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런 시장 브리핑, 그리고 타점, 고점 신호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할 때 제가 이 장 중에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제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이프릴 바이오니까 A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해줄 건 이것밖에 없다 라고 아시면 되시겠고,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에이프릴 바이오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계좌의 수익이 중요하다. 이게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 흥하냐 안 흥하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업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우리는 수익을 보면 되는 거고, 수익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전량 매도가 나가면 다른 종목을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기본 원칙은 뭡니까?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우리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또 어려운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고점 신호에서 이런 매도에 대한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에이프릴 바이오 끝까지 끌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끌고 가고 현재 뭐 유한양행과 또 비교를 해서 이 섹터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브리핑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요.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8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가을 시즌이 오는데 가을에는 우리가 또 선선해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수익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